자, 2018년 1회. 자, 이제 전자기학부터 1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체 표면에서 R미터 떨어진 거리에 점전화 Q쿨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평면도체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R만큼 떨어진 곳에 Q쿨롱이 이렇게 있다 그 얘기죠. 그때 무한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원 뭡니까? 접지되어 있는 즉 전위가 0이기 때문에 이 평면도체 자체도 우리가 접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 1을 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에다가 그쵸 거리를 곱한 값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때 둘이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는데 우리 이런 평면도체에서 Q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영상법을 이용해야 되죠. 똑같이 R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Q쿨롱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 평면과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힘 F를 구해보면 자, 공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공식은 뭐였습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지금 Q1, Q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 R은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니까 사실은 여기에선 2R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식이고요. 실제로 작용하는 힘 F를 이제 쓰게 된다면 4파 엡실론 제로 여기는 2R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 플러스 Q 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Q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2를 구한다는 것은 그쵸 거리 이제 R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R을 곱해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4R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4와 곱해서 16 그리고 R제곱하고 요 R하고 하나 약분돼 버리니까 정리하면 R만 하나 남게 됐죠. 그래서 16파이 엡실론 제로 R이 남고요.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기 때문에 요건 방향 그쵸? 힘 자체가 흡입력이 작용한다.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런 의미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값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역자성체에서 비투자율은 어떤 값을 갖게 되는가 뭐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큰 값, 상자성체는 1보다 조금 큰 값,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값. 그래서 특히 여기 니코철망 강자성체 니코철망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역자성체는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됐죠. 2번 3번 비유전율이 엡실론 1, 엡실론 R2인 두 유전체가 나란히 무한평면에 접하고 있고 이 경계면의 평행으로 유전체의 비유전율 엡실론 R1 내의 경계면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위치에 선전화 밀도 로인 선상전하가 있다. 이 선전하와 유전체 엡실론 R2를 갖는 유전체 간의 단위 길이당 작용력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처음 접하실 때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무한평면에 이쪽 엡실론 R1과 엡실론 R2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체가 주어져 있고 엡실론 R1에 이렇게 생긴 지금 선전화 밀도 로인 요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얘와 이쪽 사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힘은 여기에서의 전개에다가 요거 작용하는 이쪽에 우리 영상법에 의해서 역시 D만큼 떨어져 있다면 같은 D만큼 떨어진 곳에 새로운 그쵸 선전화 밀도 얘를 로우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의 전개와 그때 새로운 로우 프라임을 우리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선전화와 받게 되는 이때의 전개 이것도 뭐 공식이 있었죠. 얘는 A파의 엡실론 이쪽이 지금 R1이라고 한다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R1에 이때 거리가 2D죠. 2D 거기에 2D를 곱하고 그리고 그때 여기에서는 그쵸? 요 녀석의 선전화 밀도 로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선전화 밀도 로우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로우 프라임은
반사율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요. 공식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요. 더한 것분에 뺀 거, 더한 것분에 뺀 값 이렇게 되면서 low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low 프라임 대신에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2 곱하면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됐죠. 4파이 입실론 제로는 바로 쓸까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콜롱 상수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분자에는 그렇다면 로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로와 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분모에는 여기가 이제 엡실론 R1 D가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값에 해당되는 그렇죠? 여기 곱하기 괄호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 요 값이죠. 요 값 엡실론 R1 마이너스 R2 그 다음에 더하기 R2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기에서 찾아주면 여기 99콘에다가 3번이 되네요. 그쵸? 요거에 해당되는 거. 요 괄호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점전하에 의한 전개는 쿨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만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자,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 그쵸? 우리가 전기력선의 수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 전개를 우리가 쌓아 나간 이 적분 개념이 이게 전기력선의 수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바로 가우스 법칙, 가우스 정리였죠. 요거 방금 전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전개를 구하는 방식이 가우스 정리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의한 전개 구할 때는 가우스 정리. 5번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구하였는데요. 패러데이 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전속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그 관 속에 진전하 그러니까 새로운 전하 이런 것이 없으면 일정하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진전하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패러데이 관 한 개의 단위 전위차당 본위하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줄. 그렇죠. 이쪽에 뭐 1쿨롱 이쪽에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있을 때 그때의 에너지 얘는 QV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한 것이 지금 뭐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스칼라니까요. 곱해봐야 1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1V 이렇게 돼서 1줄인데 이때 한 개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2로 나누어서 2분의 1줄 맞죠.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 패러데이 관 전속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밀도 붙으면 똑같이 밀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린 말이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패러데이 관은 진전하 이 속에 어떤 진짜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으로 즉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 얘기고요. 양단의 정부에 단위 전하가 있고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라는 거죠. 자 6번으로 갑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지름이 6cm인 단일 도체구의 정전 용량 도체구 정전 용량 이 공식들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문제네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 도체구의 정전 용량 기억합시다. 4파 엡실론 R이 되는 거고요. 반굴은 당연히 그거의 반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위와 정전 용량을 외웠으면 전위와의 관계는 요거였죠. Q는 V분의 C는 V분의 Q, Q는 CV 이것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뭐 V는 그렇죠?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되니까 C분의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요 녀석을 그렇죠? Q를 C로 요거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얘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반구 2파 엡실론 R이었고요. 여기 반지름이 A, 반지름이 B인 이렇게 생긴 동심구에서의 정전 용량 여기 약분하니까 여기 1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4파 엡실론 0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꼴이었죠. 그래서 역시 이것으로부터 전위도 이 관계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동심구 요거 정전 용량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동심 원통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분자에 여기 2파 엡실론 0고요. ln A분의 B 그리고 이렇게 평행도선 있을 때는
여기가 반절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두 개라서 2파 엡실론 제로 역시 ln 반지름과 거리가 주어지면 ln a분의 d. 그리고 여기 대지와 도선 사이에서는 동심 원통과 분자가 동일했고요. 그때 역시 ln a분의 h가 아니라 여기 영상법 생각해서 사실 이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h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a분의 2h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자고 그랬죠? 기억합시다. 다시 문제로 가서 도체 9에서의 정전 용량 9 뭡니까? 4파이 엡실론 공기 중이니까 제로 r 이렇게 되겠죠. 그치? 4파이 엡실론 제로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6cm니까 반지름은 3cm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정전 용량 C는 4파이 엡실론 제로 자 r 대신에 얼마?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쿨롱 상수의 역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코페럿으로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얼마? 10의 12제곱을 곱한 뒤에 계산해주면 이것이 피코페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3.333 이렇게 나가는 피코페럿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3번을 답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7번 유전율이 엡실론 1, 2인 유전체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인 경우이고 두 유전체의 전속 밀도 D, 1, 2를 같다고 놓자 그 얘기죠. 자, 수직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당연히 같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그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계속 나오고 있죠. F는 2분의 1 ED 그리고 D는 엡실론 2라고 하는 요것을 적용하면 두 개의 식을 더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할 때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직일 때는 전속 밀도가 연속이죠. 즉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인 인장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차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D가 연속이다 보니까 요식을 이용해서 그쵸? 요 큰 값에서부터 왜냐면 엡실론 2가 작다면 분모에 있으면 더 큰 값이 되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뺀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반대로 또 수평으로 진행할 때도 역시 동일한 식을 적용하지만 이때에는 전개가 연속이죠. 전개가 연속이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서 그쵸? 두 식 중에서 큰 값 엡실론 1이 크면 이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적용하는 거니까요.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4번이죠. 8번 진공 중에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이 A인 선전한 밀도 람다 L을 갖고 있는 원환이 있다는 거죠. 즉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중심으로부터 중심 축상 xm 거리에 있는 점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입니다. 입체적으로 옆에서 지금 본 모양이고요. 반지름이 A고 그때 선전한 밀도 람다 L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중심 축상에서 지금 x만큼 떨어진 곳에 그렇죠?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지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일단 전개의 세기 E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4파의 공기 중에서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원 전체에서 받고 있는 이 점전화가 아니라 선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값이 성립하게 되냐면 요 값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그쵸? R이라고 한다면 요 녀석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지다 보면 여기에서의 전개와 여기에서의 전개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또 여기에서의 전개, 또 이쪽에서의 이렇게 지름을 통해서 가고 있는 전개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요 녀석들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면 여기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요 성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전체 전하는 우리가 선전한 밀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선전한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곱한 것, 즉 이 Q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선전한 밀도 지금 람다 L에다가 그쵸? 이때의 둘레의 길이 2파이 A죠. 2파이 R, 2파이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루트 얘가 A제곱 플러스 X제곱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이니까요. 요거 없어지면서 A제곱 X제곱 이런 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 역시 뭡니까? R분의 X니까요. 요거 분의 X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요거 약분되면서 여기 2만 남게 되고요. 2입실론 제로에 여기 A제곱 플러스 X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2입실론 제로에 A제곱 X제곱에 여기가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이것은 뭐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3제곱에 A의 람다 LX 1번이 답이네요. 9번 1000V 정전 용량 1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750V의 2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500 정전 용량 5마이크로페럿 3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인가전압을 서서히 높일 때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 이거 뭐 이론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충전 전하량 Q 값이 가장 높은 것이 가장 늦게 작은 것이 가장 빨리 파괴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를 Q1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Q는 공식 뭡니까? Q는 CV죠. 그래서 이때를 Q1이라고 한다면 여기 C 값에다가 지금 V 값 곱하는데 모두가 지금 다 마이크로페럿 동일하고 볼트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비교해도 되니까요. 1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그리고 Q2 요것을 이제 Q2라고 한다면 역시 얘도 2 곱하기 750 하면 1500인가요? 1500 그 다음에 Q3는 500 곱하기 5니까 2500 이렇게 되면서 얘가 가장 높고 얘가 가장 낮죠. 그래서 이 전하량 이것이 가장 적은 것 요것부터 먼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페럿이죠. 1번이 답이죠. 10번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위시켜서 외부 자기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식을 자기 차폐라고 할 때 다음 중 자기 차폐 가장 좋은 거 뭐였습니까? 비투자율이 큰 것일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 이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이렇게 해서 자 10번까지 또 살펴봤으니까요. 11번부터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